온 사람한테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위치가 있어요.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속도라고 정의를 했잖니. 이렇게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그러다 보니까 위치를 미분해요. 그럼 속도가 나오겠구나. 뭐 그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렇게 그걸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가속도를 이제 보러 가죠. 가속도는 뭐 영어로 A라고 해요. 악셀러레이터 뭐 그거의 준말인가? 뭐 그럴 거예요. A라고 하는데 이 가속도인데요. 가속도의 정의는 뭐냐면 또 관계가 이래.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에요. 변화율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 속도가 양음이 지금 다 있잖아요. 양음이 있다 보니까 가속도가 양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 가속된다는 소리고 가속도가 0이라는 것은 등속이라는 소리고요. 가속도가 음수라는 것은 감속이 된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속 이렇게 뭐 차를 타다가 악셀레이터를 이렇게 딱 밟잖아요. 가속되니까 좀 더 빨리 가겠죠. 근데 등속이라는 것은 계속 똑같은 속도로 이제 가겠습니다. 이게 등속이라는 거고 감속이라는 건 브레이크를 이제 밟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인 것 같아.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속도가 이제 시간의 양은 일정한데 속도가 계속 양수라는 것은 속도가 늘어납니다 이 소리고요. 속도가 이제 0이라는 것은 속도가 제로고 등속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고 속도가 음수라는 것은 델타 t가 이렇게 있는데 속도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식으로 써보면 뭐 이래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이제 변하지 않겠니? 그래서 VT를 뺍니다 이렇게. 분자에 있는 게 이거죠. 속도의 변화량이죠.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눴어요. 그럼 얘가 가속도의 정의일 텐데 델타 t를 만약에 0으로 보내잖니? 델타 t를 0으로 보내게 되면 순간 가속도? 그 매 점, 순간에서 가속도가 이제 다 나오게 될 거란 말이죠. 순간 가속도라고 부르고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뭐 속도를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가 나오겠구나. 똑같은 방식으로 추론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됩니다.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이런 거를 추론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위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만들어 놨잖아. 그러면 걔를 시간으로 미분하는 순간 속도가 나온다는 소리고 속도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써놨잖아요. 걔를 시간으로 미분하는 순간 가속도가 나온다. 뭐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렇죠? 미분의 역연산이 적분이기 때문에 가속도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속도가 나온다는 사실도 미뤄 짐작할 수 있고 속도라는 것을 이제 적분하게 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위치의 변화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변위라고 불러요. 쓸게요. 위치의 변화량. 걔를 이제 변위라고 부릅니다. 한번 읽어봐. 변위.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쪽 파트가 이론은 좀 진해 보이는데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뭐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죠. 거리가 있어요. 거리, 운동거리. 운동거리가 있는데 운동거리라는 것은 항상 양수인 놈이거든요. 위치는 변이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위치의 변화량은 아까 얘기했죠. 운동거리는 항상 양수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거리를 뭐 미분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걔는 속력이라고 볼 수 있죠. 아까 얘기하기를 속력이라는 것은 속도의 크기라고 그랬잖아요. 속도의 크기니까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붙이면 속력이 나온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된다는 소리고 뭐 이런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시속 10km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지금 오잖아. 시속 마이너스 20km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속력만 따지잖아요. 이쪽으로 하는 건 10, 이쪽으로 하는 건 20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속도는 항상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쪽은 다 방향성이 다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다 있는 거고 이쪽은 방향성이 없어요. 그냥 절대값만 따지는 거예요. 저쪽을 벡터라고 하고 이쪽을 스칼라라고 불러. 벡터 스칼라. 벡터라는 건 뭐냐면 방향성을 가진 물리량을 벡터라고 부르고요. 벡터. 문과는 뭐 볼 일 없겠죠. 여기는 그냥 그 방향성은 없어요. 그걸 스칼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과 애들은 그래서 좀 깊게 배우게 되죠. 물리 2에서 역학할 때 좀 진하게 배우게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보자고. 얘는 부호가 있다. 얘는 부호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부호가 있다. 부호가 없다. 속력이라는 것을 또 다시 미분을 해요. 미분이 되면 가속력 이게 나올 수 있어요. 크기만 보겠다는 거죠. 뭐 그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니까 이 이론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미적분 1에서는 충분해요. 한번 시작해보죠. 예은이가 필기를 안 하는구나. 그래 알아서 하세요. 미적분 1
속도와 가속도를 보러 가죠. 6-1번이에요. 창민이는 그 뭐야 스투할 때 필기를 거의 안 하더니 시험을 보는데 그래도 괜찮게 봤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일이죠. 제가 어저께 좀 보긴 봤는데 아무튼 그래요. 여기 보시면 A가 있고 필기하는 거야 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D 여기가 E F G H I T가 있대요. V가 있고 함수가 뭐냐면 이쪽은 T축이에요. 시간에 대한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 Y축은 속도에 대한 함수래요. 그 소리가 지금 뭐냐면 얘는 속도 그래프야 그 소리지. 그렇죠? 속도 그래프인데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속도 그래프가 지금 양수인 지점이 있고 음수인 지점이 있고 지금 그런 것 같잖아요. 속도가 양수라는 소리는 얘가 나를 기준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겠다는 소리야. 양수. 음수는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가 봐. 이렇게 갔다가 D초가 되는 순간 운동 방향을 틱 바꿔서 반대로 이렇게 갔나 봐. 반대로 갔다가 H초가 되면 다시 운동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갔나 봐. 운동 방향 몇 번 바꿨을까요? 2번. 그렇게 바꾼 거예요. 다시 속도는 양수음수가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 양수음수가 있을 거니까 얘가 이쪽 방향으로 쭉 갔어요. 쭉 이렇게 가다가 D초가 됐잖아. 백한 거야. 속도가 음수라며. 이쪽으로 왔다고. 왔다가 H초가 됐잖아. 멈춰? 속도가 일단 제로잖아. 였다가 양수 쪽으로 다시 이렇게 간 거라고. 운동 방향 2번 바꿨다고요. 뭐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이제 한번 볼까요? 가속도 한번 보자. 가속도는요. 여기 이게 속도 그래프니까 가속도라는 것은 이쪽 보세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잖아. 그러면 미분을 했다는 얘기 자체가 접선의 기울기, 뭐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런 게 막 떠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이쪽을 보세요. 얘는 A 지점에서 미분을 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죠. 그럼 얘는 가속되고 있어요. 그 소리야. 가속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B 지점에서는 미분 계수가 제로잖아요. 얘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 소리인 거고. 그 다음에 C 지점으로 갔잖아. 이렇게 되면 미분 계수가 음수니까 감속되고 있어요. 뭐 그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할 수 있겠어요? 가속도는 이제 미분한 거니까 속도를 미분한 거니까 뭐 그렇게 돼. 그냥 보자고. 1번 T가 B에서 가속도는 0이다. T가 B에서 가속도 0이다. 맞네요. 미분 계수 제로니까요. 그 다음에 2번 T가 G에서 가속도는 양수입니다. 그랬거든요. G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러 가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어서 오세요. 이게 양수가 되는 거니까 가속도는 양이다. 뭐 이 소리죠. 너도 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T가 0에서부터 I까지 이쪽까지 온 거죠. I까지 운동 방향을 2번 바꿨다. 아까 얘기했죠. D에서 한번 바꾸고 H에서 한번 바꾸고 까지 보이세요? 2번 바꿨어요. 2번 바꿔서 얘도 맞는 소리고. 4번 하러 갑니다. 4번은 T가 G일 때 출발할 때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대. T가 G일 때 출발할 때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대. 그래 보여. 운동 방향이 반대입니까? 그대로입니까? 이걸 따진다는 소리는 속도를 갖고 놀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T가 G일 때 속도는 음수라는 걸 지금 알잖아. 속도 함수에서. 근데 출발할 때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 이쪽 여기까지는 양수였는데 이 밑에는 다 음수니까 반대 방향이네요. 그러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째로 가요. 5번째는 T가 F일 때 속도와 가속도가 모두 0이래. T가 F일 때 속도와 가속도가 모두 0이라고? 아니야. 가속도는 0인데 속도는 음수잖아요. 그죠? 속도는 음수가 되는 거니까 5번은 거짓말. 그렇게 되는 거죠. 기출문제였었어요. 6-2번. 자, 합니다. 그 수직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어요. X축 위를 움직이는 동점 P가 있는데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의 T라고 쓰죠. 그게 2T의 세제곱 빼기 9T의 제곱 12T일 때 출발해서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그때 순간에 동점 P의 위치를 M 가속도를 N이라고 할 때 M 더하기 N을 구해라. 한번 보자.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꾼대.
운동 방향을 바꿔? 그럼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잖아. 가령 양수였다가 음수가 바뀌는 요 지점인 순간이 운동 방향 한번 바뀌었을 거고, 음수로 갔다가 양수로 갔을 때 요 지점의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니까, 운동 방향을 바뀐다는 소리는 걔는 속도를 갖고 놀아야 된다는 소리고, 속도를 구하려면 얘는 위치잖아요. 위치. 속도의 정의가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었죠. 그 위치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라는 소리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라는 얘기잖아. 얘를 뭐로 미분할 거예요? t로 미분할 거예요. 됐죠? 속도를 구하러 갑니다. 속도란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인데, 위치의 시간에 대한 순간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즉 매 순간 t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하러 가요. 6t의 제곱 빼기 18t 더하기 12가 됐죠. 운동 방향을 바꾼다 했기 때문에 속도가 제로인 지점을 찾으러 이제 갈 생각이거든. 이거를 이제 보러 가죠. t 제곱 빼기 3t 더하기 2는 0이야. 0대의 t 값을 찾기 위해서 t-1, t-2 이게 0 되는 거죠. 그래서 t 값이 1 또는 2가 나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얘가 속도 함수예요. 너가 속도 함수인데, 그때 x절편을 t절편을 찾기 위해서 이제 6을 날리고 1하고 2라는 걸 구해 놓은 거거든요. 속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t축이고, 그 다음에 6t제곱 빼기 12t 플러스 12라는 게 여기가 1이 있고 2가 있고 이렇게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게 속도 함수니까요.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1초까지는 이쪽 방향으로 갔다가 1초가 넘어가는 순간 반대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갔다가 2초가 되는 순간 멈췄다가 다시 운동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갔다는 소리죠. 그러면 첫 번째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은 여기에요. 1초. 첫 번째죠. 두 번째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은 여기죠. 2초 이렇게